과연 동강은 얼마를 벌었을까? 단기 거래만 했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한 6억 내지 한 7억?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많이 바라졌네. 오늘은 이제 월 말이니까 아, 또 월말 영상 우리 그쵸, 월에 한번 한 번씩 보고 봐야죠, 장이 이제. 어땠는지. 계좌 검증 과연 동강은 얼마를 벌었을까? 그냥 들고 있던 주식들 뭐 내 포지션 많이 다 알잖아. 현대차, 만도 그리고 뭐 짜잘한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올라줘서 계좌 수익금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지. 지금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3개 계좌 합치면은 그 정도 수익이신 거네요. 한 3개 합치면 7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수익인데 사실 내 평균 수익보다 사실 많은 거지. 근데 내가 요즘 단기 거래를 옛날처럼 엄청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 아닌 거 치고는 계좌 수익률이 좋은 거지. 내가 타이트하게 이제 주식을 빼고 단기 거래만 했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한 6억 내지 한 7억?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 수익 금액이 계속 커지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 중간에 막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많이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어쨌든 장이 좋으니까 내가 그냥 들고 있는 주식들이 그냥 많이 올라져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채워진 느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 번을 이제 계좌를 봤잖아요. 이제 영상에 안 찍었을 때도 전 많이 봤고. 근데 보면 느낀 게 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항상 수익금이 좀 일정하신 것 같아요. 거의 6천, 7천 수준에서 항상 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 근데 뭐 항상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뭐 안 될 때는 이제 다시 뭔가 초심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오히려 난 장이 좋을 때 원래 못 버는 사람이거든. 장이 좋으면은 오히려 난 주식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워낙 광풍이니까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주식들을 어느 정도 잡아둔 건데, 그냥 그 수익금들이 이제 조금 잡힌 것 뿐이지, 또 다음 달에 장이 우르르 내리면은 또 이 수익금들도 마치 잠깐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익절하기 전에는 사실 수익금들이 사실 수익금이 아니다, 당장 팔고 뭐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 그냥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지. 장세가 어느 정도 조정을 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내년에 상승치를 미리 땡겨온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서 그 정도로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런 장세니까 조금 더 12월에는 경계하면서 거래하지 않을까. 주식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줄이거나 그냥 기존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마 이 정도 전략이 아마 내 12월의 전략일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패닉 바잉 한다 그러는데, 막 고점에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막 매수하는 시점을 이제 패닉 바잉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지금 시점이 뭔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조금 사람들의 이렇게 열기가 올라올 때 오히려 조금 더 나는 잠잠하게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 대신 인버스는 조금 안 들어가려고 하지. 조정을 준비하되 하락에 배팅하진 않겠다. 그게 약간 모순이긴 한데, 나는 오히려 그 인버스를 잡을 돈으로 현금을 보유하면서 하락할 때 조금 더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 전략이 좋더라고. 왜냐면 내가 완전하게 그 조정을 예측할 수도 없고, 뭔가 그 순간에 내가 인버스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익절하고 바로 다른 포지션으로 잡을 수가 없을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지. 매수할 거면 나는 확실하게 조금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고, 하락에 베팅할 거면 아예 주식을 싹 다 정리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좀 그런 느낌이. 그 내년치 상승을 좀 끌어서 오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이건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단순한 생각, 나의 느낌.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 이거는 어떻게 뭐 내가 수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미국계 자금들이 한국의 기업 실적이랑 되게 비슷하게 유입된단 말이야. 한국의 기업 실적이 좋아질수록 미국계 자금이 막 같이 들어와. 그러면 증시가 올라야 되는 건데, 또 반대로 영국계 자금은 한국 시장에서 10년째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걸 멈추고, 그리고 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지금 신흥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브라질, 인도, 한국, 대만 이런 신흥시장들의 매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 안에서 코스피가 갖는 매력도가 더 커져야 되는데, 전체적 분위기로 보면은 코스피가 유난히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해서 유난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글로벌 자금들,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자금들도 유입되고, 그리고 아예 뭐 5년, 10년을 잡고 들어오는 자금들도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낼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일지는 사실 모른다는 거지. 이게 내년치 자금들이 미리 들어왔을지, 아니면 내년에도 기업 실적들이 상향되면서 같이 또 더 들어올 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야 된다, 그 정도? 근데 실제로 11월에 그 코스피 200 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 3개 종목에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데만 거의 5조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했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코스피가 상승한 게 그 세 가지 종목에 돈이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치.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게 더 들어올지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젠가 돈을 뺄지는 모르는 거다. 그치. 그거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지. 달러도 변수 중 하나고, 기업들의 예상 실적 반영치도 그 중에 하나고,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정책인 것 같아. 각 정부의 정책들인데, 이미 코로나로서 리스크를 많이 증시에 반영했기 때문에 코로나 자체로는 결국 끝날 거니까 그거 자체로 리스크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무리라는 거지, 지금 현재 12월인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든 덜 심해지든 그거는 사실상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슈로서는 지나갔고, 이제 그 이슈에 대응하는 각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이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짓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각 신흥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어느 정도로 환산할 것이냐, 아마 그 정도가 되겠지. 트럼프였으면 뭐 퍼스트 아메리카니까 조금 더 미국 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러면, 바이든은 조금 더 대외적인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신흥시장의 매력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글로벌 자금,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흐름에서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의 나로서 본다면 아마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제 부양책을 쓰느냐? 뭐 부양책도 부양책이고, 이제 어떤 사업들을 밀어주는지, 그리고 그 밀어주는 산업에서 신흥국 중에 어떤 게 그것들과 맞물려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그 시장에 대해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신흥 시장이잖아요. 그럼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신흥 시장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미국의 스탠스가 있을 거니까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좀 한국 시장에 미리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렇지. 근데 이 자금이 들어온 지는 아마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1월 뭐 딱 말일인데, 그런 성향을 가진 자금들이 들어온 지 내가 볼 때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아마 그런 쪽을 생각하는 자금들이 아마 내년까지 쭉 더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계속 하방에 베팅하기에는 조금 나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방 베팅은 최대한 자제하고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조금씩 매수를 잡아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거나 다시 예전에 박스 하단에 찍는 그런 정도의 하락보다는 그래도 견고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그런 쪽이 더 강한 것 같아. 엄청난 하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하락해줄 때마다 뭐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잡아가는 거지. 그랬을 때 연말에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 다 대응이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치, 뭐 세상 일이 뭐 언제나 그렇듯이 눈 뜨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나조차도 뭐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전체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그냥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지.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은 정말 만약을 위한 시나리오일 뿐이지.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하니까. 최소한의 계획은 내가 가지고 내가 왜 매수하는지, 그렇게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 계획들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번에 또 포지션을 정리하고, 또 반대 포지션도 뭐 용기 있게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지. 근데 지금 뭐 최근 뉴스가 많이 뜨는데, 뭐 인버스에 물린 개미들의 금액이 막 2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과연 그 하락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제가 하락 포지션을 왜 잡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명분을 과연 갖고 있을까?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말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떨어질 때 됐어, 감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전고점이야 라고 해서 그냥 인버스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주식시장은 너무 기민하고 영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지.